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로유 뉴스에 실린 한 편집장님의 칼럼인데요. 편집장 칼럼, 쓸모 있을 때 물려주세요. 이 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물건이나 재산을 남긴다 이런 걸 넘어서요. 그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의미, 또 나눔의 방식, 이런 걸 좀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어요. 아, 네. 이 칼럼이 참 뭐랄까 그냥 유산상속?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삶의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저자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 철학을 풀어내시잖아요. 맞아요. 그 경험들이 되게 구체적이죠. 네. 뭐 26년 전에 받으셨다는 그 만년필 선물 이야기, 또 자녀들 위해서 퇴직금 쓰신 거, 그리고 지금으로 서재 정리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살아있는 동안의 나눔, 이 맥락 안에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랑 그 쓸모를 찾아서 주는 거, 이 사이에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요. 그럼 이 편집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요. 물려준다는 이 행위의 숨은 의미, 또 그 가치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죠. 첫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 펜 세자루 이야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26년 전이라고 하시던데 최연소 부장 승진 기념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만년필 2자루랑 볼펜 하나. 그때는 뭐 정말 큰 의의였겠지만 이제는 사실 정장 입고 직접 결제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셨다고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냥 나 안 쓰니까 너 가져.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죠. 중고 가격만 해도 꽤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100만 원 넘는다고.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의 의미,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나 사위한테 이걸 물려주기로 하면서 혹시라도 받는 사람이 그 펜의 특별한 의미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물건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감정선까지 고려한 되게 세심한 배려인 거죠. 네네. 쓸모 있을 때라는 말 안에 바로 그런 뭐랄까 관계 중심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제 기념품일 수 있지만 아들이나 사위한테는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치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물건의 가치라는 게 누구한테 또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좀 유연한 사고방식이신 거죠. 어떤 소유 자체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그 가치가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더 집중하시는 태도랄까요? 그 태도가 근데 비단 이 펜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칼럼에서 사실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아내분이랑 같이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셨다는 거. 퇴직금하고 저축한 돈을 자녀들 분가할 때 미리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나중에 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필요할 때 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편집장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유산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유산은 그냥 사후의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분은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녀들이 이제 막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야말로 진짜 쓸모있는 지원인 셈이죠. 그렇죠. 시의 적절함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저자분이 그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팅 하시면서 얻은 교훈하고도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몸소 실천하라 라는 거. 뭐 거창한 이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론보다는 실천.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오랫동안 막 애정을 쏟아온 것들을 정리할 게는 더 그럴 텐데. 지금 저자분이 씨름하고 계시다는 그 방대한 서재 정리. 이게 딱 그 예인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신혼 때부터 안방까지 책장을 두셨을 정도면 애착이 정말 어마어마하셨을 텐데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작은 책장 하나만 남기고 다 나누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펼쳐본 책, 심지어 이제는 잘 읽히지도 않는 그 새로 쓰기 책까지 다 정리 대상이라고 하시니 와, 그 과정이 뭐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아쉬움도 크실 테고. 그래도 이것 역시 쓸모있을 때 나눈다는 그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겠죠. 나한테는 이게 그냥 추억이고 역사일 수 있지만 그 책이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지식이나 영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결정은 단순히 그냥 공간을 비우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쓸모를 다음 세대나 다른 이들에게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까 칼럼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쓸모 있을 때 물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서랍 속 혹은 마음속 어딘가에 지금 잠자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뭐 더 이상 예전만큼의 의미나 필요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거나 아니면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물건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칼럼이 우리 모두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과연 물질적인 것뿐일까 하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신 어떤 지혜나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혹은 관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 같은 무형의 자산들, 이건 어떨까요? 아, 무형의 자산, 그것도 중요하죠. 네,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제때, 딱 필요한 시점에 건네질 때 그 어떤 값비싼 유품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살아있는 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쓸모 있는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요?